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체인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RWA와 토큰화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라클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체인링크를 이야기했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다시 좀 공부를 해볼 겸 체인링크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 체인링크에서 제공하는 링크 토큰의 이코노미와 과연 이 링크 토큰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활용처를 갖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깊이 좀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이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체인링크를 저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절대로 투자 권유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투자까지 하진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체인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토큰은 링크라고 하죠. 지금 가격 차트를 보면 이 체인링크가 약 시총 1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1달러 수준이고 오늘 암호화폐가 많이 떨어져서 약 3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명은 링크로 알려져 있고 이 링크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ERC20 표준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 ERC677이라고 하는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ERC677이 어떤 표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RC20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송금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내가 돈을 보내면 단순히 그냥 돈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ERC677, 즉 체인링크가 쓰는 방식은 송금을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비 2만 원을 보내면서 치킨도 함께 주문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을 보내는 순간 자동으로 치킨 주문까지 접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ERC677 프로토콜이 왜 체인링크에서 필요한 걸까?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는 외부 오프체인에서 실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블록체인으로 실물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을 오라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링크를 보낼 때 단순히 돈만 보내면 안 되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미국 달러 가격 데이터도 함께 보내줘 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ERC677은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ERC20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될 일을 ERC677이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ERC677을 사용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총 발행량은 10억 개로 알려져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한 발행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토큰과는 좀 차이가 있고 이 링크 토큰의 성격 자체가 체인 링크의 연료 역할도 하고 또 보안의 담보 역할까지 하는 이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총 공급 구조는 10억 개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 건 아니고 2017년에 ICO를 진행하면서 약 35%가 사용자들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물량은 이 팀과 재단에서 운영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링크 토큰의 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10억 개 중에 5억 개 이상의 토큰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인플레이션이 없고 오히려 이 사용처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POS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나 노드 운영을 통해서 링크 토큰을 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량이 점차 잠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주요 활용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오라클 서비스라는 것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고립되어 있는 이 데이터 구조에 외부 실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이 센서 데이터나 이 가격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 데이터를 거짓으로 바꿔서 블록체인에다 집어넣게 된다면은 블록체인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거를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오라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외부의 데이터를 신뢰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자라는 개념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체인링크나 피스 네트워크와 같은 오라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 서비스에서 외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 링크 토큰으로 결제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링크 토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OS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노드를 운영하면서 링크에 대한 토큰을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링크를 담보를 걸어서 스테이킹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 페널티를 제공하는 이러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데이터 조작에 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체인링크 구조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이 CCIP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CCIP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딴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레이어 1 코인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레이어 1 코인은 하나의 외딴 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섬, 그리고 이더리움 섬, 그리고 솔라나 섬, 아발란체 섬, 이렇게 섬마다 법도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섬과 섬 사이에 배가 없으면 교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물건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고, 내가 옆 섬에 있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체인링크의 CCIP라고 하는 것은 이 외딴 섬 구조의 안전한 배와 우체국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큰이나 메시지를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 거래가 진짜 맞는 건지 정확한 메시지인 것까지 검증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배와 우체국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CCIP는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안전한 항로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CIP는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레이빌리티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간의 토큰 전송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합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CIP의 주요 기능으로는 토큰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서클 USD를 아발란체 기반의 서클 USD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브릿지와 같은 경우는 해킹에 많이 취약했는데 이 CCIP는 체인링크의 검증 네트워크가 이중 보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체인 간 토큰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토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 내용, 어떠한 함수가 호출됐고 어떠한 매개 변수가 호출되어 있는지까지 다른 체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브릿지 네트워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격이나 오류가 감지가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가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안전 장치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CIP는 굉장히 많은 활용처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이 디파이 시장에 있어서 이 크로스 체인 간 대출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CCIP 프로토콜이 여러 체인 간의 담보 대출을 연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도 최근 들어서 단일 체인이 아닌 멀티 체인으로 활용이 되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서클 USD나 페이팔 USD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블록체인에서 자연스럽게 이동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이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이 여러 체인에서 발행될 때 이 CCIP가 다양한 체인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3개가 다 이 CCI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왔을 때 이 CCIP 프로토콜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로 링크 토큰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해도 벌써 엄청난 수요가 확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링크 토큰의 수요가 증가가 돼서 가격의 상승 압력에 작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테이킹이나 노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링크 토큰의 잔금 그리고 유통량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하게끔, 그리고 이것은 링크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정직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 강도가 함께 증가한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전망과 논쟁거리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링크 토큰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디파이와 RWA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미국의 여러 법안이 통과가 되고 세부 법제화가 완료가 되면 디파이와 RW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될 텐데 이때 반드시 오라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토큰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수록 스테이킹 풀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링크 토큰이 더 잔금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CCIP 프로토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로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 또 사용료로 사용되는 링크 토큰이 수요처가 확대되고 매도 압력이 또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논쟁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절 정도의 링크 토큰 물량을 재단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인링크 프로젝트 팀의 글로벌 지위와 확장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는 악의적으로 이 토큰의 매도 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필수 토큰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국가별로 이 체인링크를 보유하고 있는 추세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체인링크 재단이 함부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CCIP나 여러 가지 이 스테이블 코인 체인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 수수료를 링크 토큰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은 링크 토큰의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이 L2 코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인링크 자체의 수수료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좋은 점이 되면 됐지 나쁜 효과로 작동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점도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인링크의 네이티브 토큰이죠. 이 링크 토큰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와 주요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체인링크와 관련된 주요 호재에 대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큰 이코노미와 주요 활용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